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양윤정입니다. 이 연구는 지금 스웨덴에서 20년 이상 생활하시면서 저는 프린트 없이 그 책자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책자로 보면서 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와 사실 공동 연구자가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스웨덴에서 20년 이상 생활하시고 남스톡홀름 대학의 교수이시면서 지금 지난 9월부터 외대 정치 외교학과에서 1년간 가르치고 계시는 최현혁 교수님과 같이 한 연구 내용입니다. 책자 114페이지 보면서 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보시면은 이게 OECD 국가 여성 고용률, 시간제 고용률, 이제 각국 저희가 다녀온 이 사례가 포함된 나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웨덴이 어떤 그 자리를 위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OECD 평균을 보면 15세에서 64세 여성 고용률이 57%고 시간제 고용률을 봤을 때 1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일 114페이지 스웨덴이 제일 위에 있는 이유가 제가 여성 고용률, 결국은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근 72%가 나오죠. 네덜란드도 70%. 그런데 보시면 그 바로 옆에 시간제 고용률을 봤을 때는 이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네덜란드 사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덜란드는 근 40%에 가깝고 시간제 고용을 남녀 같이 했을 때 스웨덴은 14%에 불과합니다. 보시면은 독일, 영국, 일본 케이스들은 그 한국이 저기 밑에 나온 그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데 여성 고용률은 53.5%, 시간제 고용률 10%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내용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양자 모델로 봤을 때 1.5, 남성이 1, 여성이 5. 그래서 주로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스웨덴은 남녀 공동 부양자 모델 혹은 맞벌이 듀얼 커리어 모델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25세에서 54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스웨덴에서는 물론 스웨덴에서는 전일제가 거의 88%에 가깝습니다. 시간제 고용 중에서도 여성이 물론 남성에 비해서는 높은 67.5%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봤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시간제 고용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도 시간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이 표는 OECD 평균, OECD에서 비교 가능한 정의, 즉 이제 시간제를 주 30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요. 표 2를 보시면 스웨덴의 기준으로 했을 때 스웨덴은 EU 기준으로 해서 주 35시간 미만을 시간제로 봅니다. 아까 네덜란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네덜란드는 아까 긴 시간제라고 얘기하는 게 17에서 35시간을 얘기했고 스웨덴은 20에서 34시간 이 사이를 긴 시간제라고 봅니다. 20시간이 안 되는 시간제는 짧은 시간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 쭉 보여준 그 표인데요. 여성 고용률이 사실 70년대, 80년대에서 이 긴 시간제의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90년대 지금까지 시간제의 비율은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게 긴 시간제로 봤을 때 한 27%에서 좀 점차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5시간을 기준으로 한 스웨덴 기준의 시간제 근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 고용률이 지금 2011년 현재 77%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근 70%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서 남자의 고용률이 전일제가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좀 줄면서 긴 시간제가 약간 소폭입니다만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표 3, 118페이지예요. 큰 페이지는 저희가 산업별 남녀 20에서 64세 산업별 근로시간 분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남성 집중, 여성 집중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주로 보건, 사회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집중돼 있고요. 남성은 건설, 교통, 제조업, 광업, 에너지, 환경 이런 쪽이고 주로 금융, 비즈니스 이런 남녀 공동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특이한 점은 여성이 집중돼 있는 산업 부분에 평균 협약 근로 시간이 주 36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여성 근로자의 4분의 1이 평균 20에서 34시간, 즉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면은 즉 제가 실제로 가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 사례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기업 관계자 두 기업을 방문하면서 3명을 만나고 노조 특히 여성 쪽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사무직 노조 그리고 생산직 노조 관련자를 만나는데 7명 모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 노문, 그러니까 사회적 근로의 규범은 아까 말씀드린 맞벌이 모델이다. 네덜란드 같이 1.5 모델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평등 차원에서 왜냐하면 일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제 근로 물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시간만을 줄이고 모든 것이 프로라타 바이스 그러니까 시간이 줄이는 만큼 임금도 줄겠죠. 그게 프로포셔널하게는 똑같은 시간당 임금이지만 어쨌든 전체 임금이 줄겠죠. 전체 지금 받는 임금이 줄고 그러면 평생 임금을 설정할 때 평생 임금도 당연히 줄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은퇴 이후에 임금도 줄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한 남녀의 작은 임금의 차이가 평생 걸쳐서 전혀 좁혀질 수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얘기였고 특히 육아를 왜 여성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육아를 이유로 시간 단축하고 또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하고 이런데 그런 데 있어서 그거를 스웨덴에서는 가능한 한 남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역사적으로 변환이 돼 있다라는 게 공이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스웨덴에서 우리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아버지의 달, 아빠의 날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달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니라 전체 부모 휴가에서 쓰는 비율이 남성이 24%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4년도 올해의 선거에서 가장 중점 중에 하나가 이걸 아예 남녀 공분화하자. 50%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남녀 평등한 사회이지만 그 사회 안에서는 여성이 느꼈을 때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여전히 긴 시간제 근로는 대개 육아휴직을 위해서 여성들이 쓰고 있다. 이런 데 있어서 좀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저의 전반적인 이제 느낌이었고요. 그 부모 휴직 제도에 관한 전천 사항은 별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123쪽부터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웨덴 모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최인혁 교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신 파트입니다. 쉘트바데른의 노사 협약주의 잘 아는 그리고 평등주의 사상 그리고 가족 지금 말씀드린 부모 휴직제나 그런 여러 가지 변천을 통해서 복지 제도를 이루었던 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그 사례가 정리된 부분이 148쪽의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방문한 이제 기업이 아까 그 분야별 산업 기업별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남성 집중 부문 그리고 여성 집중 기업, 그 다음에 남녀 공동 이렇게 가능하면 세 종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못했고요. 이게 좀 서둘러서 출장을 가고 어레인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거는 남녀 공동 기업 하나, 남성 집중 기업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가게 됐습니다. SEB라는 것은 이제 뱅크
작년 기준 파이낸셜 타임즈의 세계 500대 기업 중에 44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글로벌한 기업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총 16,0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절반이 스웨덴에서 근무하고 있고 스톡홀름에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톡홀름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다른 남성 집중 기업으로는 알파라벨이라고 산업기술 솔루션 기업입니다. 간략하게 그 요약된 표를 보시면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금융업, 은행 SEB에서 54%. 그래서 남녀가 약간 절반 정도 되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로 봤을 때 14%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임시직이 총 근로자에서 7%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대부분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임시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시작할 때도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임시직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그리고 노조에서도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여성 집중 사업을 가지 못했던 건데요. 이제 보건이나 은행이나 죄송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보건이나 뭐 케어 돌봄 서비스 이런 데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여성 그런 분야를 대변하는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최근에 기업의 또는 경제 상황의 니즈에 따라서 여성이 많이 일하는 부문에서 새로이 시간제 고용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 시간제 근로를 활성을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여성 그러니까 노동률을 고용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규직화하는 루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이 결국은 단시간 시간제 근로로 영구 정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보면은 남녀 공동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다른 네덜란드 경우에 남녀 공동에 있으면서도 이제 은행에서 시작해서 은행에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남녀 공동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서 오히려 남녀 공동 산업이나 기업에서 일을 하는 남성들의 시간제 근로를 택하는 비율이 남성 집중의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분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근데 지금 이제 시간제 비율이 SEB 같은 경우에 14%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직을 제외하면 정규직의 경우는 약 9%에 해당하고요. 옆에 지금 알파라벨은 3%는 이건 전체 스웨덴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고, 각주 보시면은 제가 방문한 곳은 툰바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많은 경우였고, 사무직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 시간제 근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 관계상 그냥 앞에 자세한 내용보다는요, 이제 요약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에서 대부분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시간제 근로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아 또는 점진적 은퇴의 경우에 있다. 그러니까 생애 라이프 코스라고 하죠. 생애 접근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풀타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기가 어린아이가 생기고 하면 아무래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단축 근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를 새로 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형을 말씀드리는 거죠. 단축 근로를 했다가 그게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를 빼던가 매일 2시간씩 줄여서 하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이가 이제 부모휴직법에 의해서는 한 8세 정도까지 그런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럼 이후가 되면 다시 풀타임을 했다가 이제 한 60 정도 되면서 단축 근로로 다시 점진적 은퇴를 위해서 줄여드는 그런 이제 생애 접근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스웨덴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굉장히 이상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겠다.
과연 우리가 1.5 모델을 원하는가 아니면 맞벌이 모델을 원하는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셈의 접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노사, 정, 특히 저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합의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